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까지 확대가 되면서 점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만약 법이 제정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런 반면 중국 쪽에서는 이것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한 차례 터치한 이후에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1970선까지 밀렸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숨고르기 장세가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에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챔쇼 상담 접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찍 올려주실수록 더 좋고요. 10시 10분 전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방송 중반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약간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미국장하고 중국장을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조금 이제는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 효과는 있지만 그 여파가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제 외부적인 또 다른 새로운 악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방향성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 자체에서는 다른 것보다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을 조금 쫓아다니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외부적인 요소가 어떻게 반영될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환율, 외국인의 빠져나간 흐름 그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1240원대 부근에 놓여 있는데요. 이 1240원대 위쪽으로 해서 1245원으로 갔을 때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거세지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1220원대로 내려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코로나를 좀 벗어나는 분위기,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역시 환율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위쪽으로 만약에 1245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1265원 자리에서 연기금이 방어적인 역할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외국인 매도세도 좀 약해지면서 다시 환율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시장도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홍콩 보안법은 미국하고 중국의 새로운 카드다.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무기를 꺼낼 것이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부분을 꺼낼 것인데 중국이 최근에 양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미 자체 생산이라든가 자국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다. 2차 전지도 똑같고요. 전기차에 대한 게 글로벌 이슈로 나타나는데 외국 생산보다는 자국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관련된 장비 쪽에서 수입을 해서 자국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말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간 대형주보다는 장비 납품업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장비 쪽, 그런 쪽으로 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소재 쪽, 소재 장비 쪽이 맞다. 역시 반도체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OLED 장비, 그리고 소재 쪽은 소재 국산화 이슈로 돼서 안정화된 회사들 위주로 보신다라면은 조정이 나올 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쪽 관련된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를 매도하고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역시 제약 쪽, 바이오가 아닙니다. 임상 연구 쪽이 아닌
제약 쪽, 이미 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시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섣부르게 따라가기보다는 이 제약 쪽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N파동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쯤 큰 슈팅이 나오는 쪽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아래 사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 파는 전략으로 따라간다라면은 오늘 올라가는 제약주들을 조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길게 보기보다는 이 제약주의 흐름이 돈의 흐름을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에 쏠려 있던 돈의 흐름을 그리고 언택트 진단키트에 있던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선 끌기용으로 보여지지 않나라고 판단되니까요. 다른 쪽의 돈의 흐름은 역시 소부장 쪽인데 그쪽에서 소재, 장비 쪽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을 체크해서 들어간다라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확실한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환율이 어디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지 보시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의 흐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하시면서 조정시 매수 전략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지주요. 네, 현대중공업지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4만 원에 25%요. 네, 44만 원에 조금 넘어요. 네. 네, 네. 44만 원에 25% 조금 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네. 이거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유, 어떻게 분전하고 나올래나? 어떻게 할래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그래도 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예. 네, 전문가님 현대중공업지주 4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신데 네.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저도 역시 걱정이 좀 되고요. 네,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회사는 작지 않고 큰 회사라는 건 당연히 알고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맞죠,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실적도 굉장히 작년에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역시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업황이 중요해요. 철강 쪽이잖아요, 그죠? 현대중공업 같으면. 네, 그래서 이 철강 쪽의 업황이 개선돼야 되는데 역시 조선 쪽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이런 전방 산업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조선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준다라면은 업황 자체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카타르 쪽에서 수주에 대한 LNG선에 대한 수주의 부분이 규모가 큰 게 지금 역시 입찰의 부분이 있는데 한국 쪽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역시 배 만드는데 철강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요소는 걸리겠지만 기대감은 조금 살아 있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손절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시되 회사가 업황이 회복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걸 떠나서 일단은 3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가격 오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올라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봐도 될 것 같아요. 3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방향성을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신다 생각하고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네. 네, 지금 급한 돈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본전은 할까요? 본전은 32만 원 일단 오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매수 단가가 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장이 지금 통계상 봤었을 때 가장 높은 가격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일단 32만 원 오고 업황 분위기를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으니까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저는 조선이나 철강은 2023년 있죠. 네, 그때 되면은 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니까 제 생각에 내년 2021년 때 한번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때 32만 원짜리 오면은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제가 전략을 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때 32만 원 오면 전화. 네, 올 거예요. 네, 32만 원 오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의 최소 1, 2년 이상 좀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2만 원 정도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업황 분위기 체크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셔틀뱅크요. 네, 세트뱅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29,700원에 20%요. 네, 29,7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예. 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향후 전망하고요. 네. 네, 그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 싶어서 한번 네. 문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세트뱅크 29,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지금 시장에 좀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모멘텀 보면 되고 아. 향후에 이 간편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 이슈가 될 거예요. 셔틀뱅크가 저는 좀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장 초기에 대한 물량의 부담감이 아직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로 한번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은 괜찮아요. 미넨지가 세틀뱅크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미넨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아마 조금 흐름을 우상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보이는 가격대는 단기 목표가로 드릴 테니까 그 가격대에서 대응을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조정폭에 다시 재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격대는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 생각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급등성으로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 내려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 초반대 있죠. 예. 네, 이 가격대는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잘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본전에 매도하셨다가 밑에 재매수 관점도 괜찮고요. 그 밑으로 손절 가격을 좀 짧게 잡아놔도 괜찮겠죠, 그죠? 뭐 한 뭐 2만 8 선정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27,800원 정도 선인데 조금 깊네요. 29,000원대 한 6%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수가 예. 대비 한 5, 6%대 정도니까 한 27,800원 정도는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됐어요? 참기가 좀 됐는데 네. 계속 이제 그 가격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한 것 네, 같아서. 최근에 올라왔다가 좀 한번 쑥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회복하고 이제 방향성 위로 틀어서 제 생각에 37,000원짜리 부근에 올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때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6,800원이 저항대거든요. 근데 그걸 뜯고 한 3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하셨다가 또 기다렸다가 지켜보는 투자를 조금 하셨다가 아래에서 매수가 위쪽에선 사지 마세요. 충분히 29,000원대 한번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트뱅크 다시 한번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7,8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NS테크. 네, FNS테크 매수가랑 비중이요? 12,200원에 20%예. 네, 12,200. 네, 12,200원에 20%요? 예. 네, 이거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예.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FNS테크 1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네, 이 종목은 손절보다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회사 가치적인 대비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쪽이나 뭐 반도체나 장비 쪽 이런 회사도 이제는 LCD나 이런 쪽보다 과거에 좀 얽매 있는 것보다 회사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이 회사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끌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높게 사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매수가가 제 생각에 이 회사는 7,000원 중반대 아래쪽에 사면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어중간 자리에 왔어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조정을 또 두려워하시고 또 겁내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빠지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죠,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비중 20%인데 금액이 좀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예, 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담감을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예. 제가 가격을 드릴 테니까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줄였다가 예. 줄여놓으면 아래에서 다시 사면 그 손해봤던 건 나중에 다시 복구될 거예요. 근데 단가를 한 10,000원대 밑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만약에 나머지 일부 내가 비중 한 10% 절반 정도만 들고 갔는데 위로 쭉쭉 올라가면은 지금 손해봤던 건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손해봤던 게 내가 비중을 줄여놔서 더 큰 손해는 줄이고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나머지 비중이 위쪽에서 수익을 주면은 그 손해봤던 건 의미가 없이 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 조금 적어지겠지만. 맞죠, 그죠? 근데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예.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아래로 제가 가격 드릴 테니까 예, 이 가격 예,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더 깊게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가격을 드리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는 살짝 이탈했다 다시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9,800원까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낙폭이 가격은 변동이 있어도 낙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9,800원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만약 9,800원으로 이탈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주면은 비중을 가감히 줄였다가 아래에서 제 생각에 한 7,2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네, 그 가격에서 다시 그렇네. 천천히 조금씩만 담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아, 네, 실적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지고 가는 거는 큰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내려와서 못 올라가고 장기 옆으로 또 가면은 시간적으로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전략으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9,800원 리스크 절반 정도 대응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해 잘 되셨죠? 9,8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한참 아래에서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자 우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랑 네, 기준이요. 48,400원에 35%입니다. 네, 48,400원에 35%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한 12%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좀 이리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해서 하락장이 좀 안 오겠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네. 이걸 지금 한 12% 손해를 보는 상태에서 뭐 한 50%라도 손절매를 하고 기다려야 될지 네. 좀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될지 네. 좀 궁금합니다. 잘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화 전략 네네. 하고 싶으신데 이 종목을 어떻게 네네. 좀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 우선주 네. 48,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5%이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라면 여기서 조금 가감한 생각을 좀 할 것 네. 같은데 네. 좀 가감하게 손절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을 조금 네. 더 내가 손절을 좀 더 보더라도 절반 정도 줄이는데 어차피 네. 기회비용을 좀 만들겠다.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말 네. 그대로 좀 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지금 무너진 게 네네.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지금은 어떤 예측성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지금 그죠? 제가 이걸 조금 그때 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네, 그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이 들어갈 네. 틈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래, 삼성전자가 네. 외국인 수급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들어갈 틈을 안 주니까 개인들이 네, 네. 외국인들이 들어갈 틈을 안 주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차익을 내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네. 지금 실제로 네. 삼성전자 지금 팔아도 차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네.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가 낮은 네, 단가에. 그렇죠. 네네. 네, 제 생각에 외국인의 단가가 한 34,000원, 뭐 32,000원 이 단가인 것 같아요. 뭐 네, 일부 네. 물량은 이 단가 있고 더 낮은 가격에도 우리가 2만 원대도 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 위쪽에서는 새로운 물량으로 계속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생각으로 한 3개월, 6개월 삼성전자를 네. 박스권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네, 잠겨져 있는 물량은 더 낮은 가격의 단가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자기들은 상관없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맞잖아요. 네. 시장은 불확실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그죠? 그 제가 네. 손절매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시기를 언제쯤 잡았으면은 좋겠습니까? 시기보다도 지금은 가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시장은 예측하지 말고요. 따라가시면 네. 돼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따라가시면서 최근에 네. 올라올 때 우리가 과거 여기 4월 달 초쯤이에요. 여기 때부터 네네. 뭔가 방향성이 조금 바뀔 듯한 시작을 했던 자리잖아요. 여기 노란색 네네. 살짝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4만 원이거든요. 네. 4만 원짜리에서 손실폭이 5%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그때 네. 과감하게 손절하고 네. 다른 데서 네. 기회비용 다른 네. 삼성전자보다 좀 더 좋은 기업 지금은 네. 오히려 조금 더 시가총이 낮고 시장에 관심 덜 받고 있는 SK 같은 네. 경우가 그런 대표적으로 시장에 관심 덜 받고 있다가 최근에 개별적 이슈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 네네. 이쪽으로 좀 분석하셨다가 천천히 네, 기회를 갈아타는 낮은 쪽에 네. 잡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네. 더 빠졌을 때 뭐 그냥 그렇죠. 전에 4만 원대. 손절매입니까? 거기서 비중을 줄여서 현금 확보하고 다른 데 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절반이 네. 삼성전자가 우선주가 올라왔을 때 충분히 매수가 네. 이쪽 크게 올라간다는 건 반드시 이 시장이 위쪽으로 갈 때는 삼성전자가 수익으로 갈 거예요. 5만 원 이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 절반 손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회복이 될 수 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네. 뭐 3만 원대 밑으로 간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큰 악재가 터질 때는 3만 원대 초반대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데서 다시 단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갈 수 있으니까 4만 원만 잘 그때 다시 지키시고 뭐 재구매를 한다든지. 그렇죠. 예. 네. 그 4만 원대 기준만 잘 지키시고 만약에 네. 뭐 4만 원 이탈했다가 밑에 더 담으려고 네. 했는데 안 오면은 남은 비중은 위쪽에 왔을 때 한 5만 1천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예요. 방향성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가 위쪽으로 갈 경우에. 그럴 때는 네. 5만 1천 원대 위쪽에서 매도하시면은 손실분은 충분히 커버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대에서 비중 많이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비중은 5만 1천 원대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금속이요. 네, 대한금속 매수가랑 비중은요? 4,480원에 30%요. 네, 4,480원에 30%요? 예, 예. 네, 수익 중이시네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더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또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수익 실현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대한금속 4,4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이분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끌고 가는 건 좋지 않고요. 아, 그래요? 회사가 힘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실적은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작년에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악재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올 때 회복은 충분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익성 물량이 좀 한 번쯤 나와야 될 자리가 7,000원 위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가볍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 예. 네, 최근에 급등이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단기 과열 장치 걸려서 예. 시세가 지금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예. 매도 전략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단기 예. 과열이 잠깐만요. 네, 단기 과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단기 과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풀리고 난 뒤에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격을 드릴 테니까 대응을 하시고요. 그 가격대는 4,800원을 만약에 이탈할 때 수익 실현하시고 이 단기 과열이 풀리면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 빠질 수 있어요. 그 올라갈 때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팔아야 되겠네요. 한 6,300원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예. 6,300원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세요. 뭐 보이는 건 8,000원인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서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드렸던 가격 있죠? 예, 예. 네, 4,800원 이탈할 때는 수익 실현하세요. 예, 들고 있지 예, 마시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또 조금 제가 봤을 때 수고하세요. 지금 또 절반 정도 파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수익 실현 잘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매도 조금씩 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난티고요. 네, 아난티. 매수가랑 비중이요? 11,750원에 50%입니다. 네, 11,750원에 5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 좀 들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아난티 1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꽤 많으신데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뭐 매도 시점은 수익을 무조건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면은 좀 길게 보셔야 되고요. 떨어지는 것도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난티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데 북한하고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북한이 미국 편이 아니고 중국 편 쪽에 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 어필해서 트럼프를 압박할 거예요. 뭐 전쟁을 네.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계속 압박을 할 거고 그런 뉴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밑으로 충분히 한번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름에서 기술적으로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바닥권에서 코로나 이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매수가 이쪽으로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남북경협은 현 정권에서 끝나지 않는 모멘텀이잖아요. 그죠? 네. 네,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향후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한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 가격대 목표가는 13,000원대 초반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잡으면 되고 아래로 떨어질 때 제 생각에 한 7,000원 후반대, 7,7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에서 한번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흔들리지 않고 가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였다가 7,700원대 아래쪽에서 천천히 다시 담아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13,400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3,400원.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걸릴까요?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뭐 더 단기로 걸린다고 해서 여기서 제 생각에 내일 양봉으로 해서 만약에 한 1,800원 정도까지만 내일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 금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 올랐던 거 있죠? 네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빠져나간 12,000원이요? 물량이 아니고 들어와 있는 물량인데 이 자리에서 빠졌던 11,000원대 초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굉장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뚫기만 한다라면 제가 드린 목표가 충분히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길게 쭉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비중 줄이셨다가 7,000원대 아래에서 다시 단가 낮춰보시라는 두 가지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13,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엠텍, 예, 네. 그 30%에 5,500원입니다. 아, 네,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그 세계 최초 독자 개발한 고만강간하고 뭐 여러 가지 네. 또 그 장점이 많은 회사인데 주가가 그 최고가 비해서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네,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포스코 네. 엠텍이 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주가가 왜 네. 안 갈까요? 뭐 업황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역시 뭐 철강 쪽의 회사다 보니까 아까 전에 현대중공업 지주하고 네.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작년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난 뒤에 좀 많이 빠졌어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업황의 분위기에서 뭐 계열사라든지 자회사라든지 같이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 생각에 포스코 자체도 바닥권에 오긴 했지만 아직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전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지금 화면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직까지 쏠려 있어요. 가려면 위로 가려는 신호가 한번 나와야 돼요. 말 그대로 수급적인 부분과 시세가 한번 나와줘야 시장 분위기에 뭔가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근데 뭐 회사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 조금 등락률이 또 우리가 셀트리온이 한 5% 올라가면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가 뭐 10%, 많게는 20% 이렇게 올라가는 맥락 아시죠, 그죠? 네네. 네, 그렇게 보시고 업황이 좀 개선되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급등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보유하시고 가격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보유하시고 네. 기다리셨다가 저는 목표가를 한 6,200원 정도 있죠. 네네. 네, 여기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는 네.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너지기보단 시장의 대외적인 악재가 아닌 이상은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갈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포스코 엠텍도 이 자리에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 회사도 경협주였죠. 경협주 모멘텀으로 크게 한번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경협의 악영향을 받을 때는 안 빠지고 다른 외적인 긍정적인 요인이 올 때는 한번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렇게 네.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한 6,100원대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1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세노텍. 네, 세노텍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3,470원. 네, 3,470원에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8%예. 네, 8%. 예.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산지가 네.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좀 상담해 보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계속 떨어졌네요. 한번 여쭤봐 예.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세노텍 3,4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8%이신데요. 이분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 역시 그때 사셨을 때도 급등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아, 네.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유니온이 지금 단기 관리에 있어서 그 외쪽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세노텍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소재 국산화도 있고 히토류도 있고 맥락이 크게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소재 국산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던 그리고 비중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부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요는 크지는 않지만 좀 멀리 보면은 수요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조금 고리를 잡고 있고 워낙 이제 수급 자체가 급등성으로 한 번씩 움직였다 빠지고 움직였다 빠지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이제 조금 소외되는 기분이 있어요. 이건 올랐다 빠진다라는 거 시장에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가 조금 많이 수급도 많이 안 들어오고 회사 자체적으로 수요가 발생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뭐 최근에 적자가 좀 나오긴 했지만 공장까지 이 공장 만드는데 거기에 투입했던 금액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좀 풀린다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팔지 마시고 지금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근데 아시겠죠? 주간 네. 매수는 지금 주간 하시면 안 매수- 돼요. 지금 하지 마시고 됩니까? 오히려 올해 연말 이후에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 일단 2,600원짜리 오고 난 이후에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떨어지는 거나 지금 자리에서 하면 굉장히 어중간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충분히 3,400원 정도, 3,300원 정도까지 가니까 거의 매수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자리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추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한 2,600원짜리 왔을 때 그때 한번 전화를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예, 이 종목 예. 말고 다른 데 좀 더 신경을 쓰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천천히 기다려 보시고 한 2,600원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는 21만 3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네. 아, 근데 일부라도 정리를 할까 아니면 좀 계속 한 1년 정도 가지고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네. 지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1년 이상 쭉 가지고 가거나 이 둘 중에서 좀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신세계 네. 인터내셔널 21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10%이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신데 네. 금액은 좀 크실 것 같네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금액이 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네. 좀 보시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 아마 빠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가감히 줄이시는 게 맞고요. 지금 네.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 아래쪽으로 19만 한 4천 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방향성이 아래로 꺾일 수도 있어요. 뭐 지지받을 수도 있지만 뭐 밑으로 꺾일 경우에 우리 시장이 꺾이고 내려갈 경우에는 피해를 보겠죠. 그죠? 네.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질 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비중을 금액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까지는 줄여놓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금 중국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의 영향도 당연히 받을 거고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네. 영향을 받을 거예요. 회사가 돈 잘 벌었던 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 벌었던 추이가 작년까지가 고점 신호가 나올 정도로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2018년 초입 때부터 작년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근데 고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네.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위쪽에 산을 3개 만든다라는 얘기 우리 주식 챔피언 보시면서 많은 멘토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고점이고 그 실적적인 측면의 고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꺾여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19만 4천 원짜리에서 비중을 과감히 절반 이상 줄이시고요. 19만 네. 4천 원 이탈할 때는. 그리고 네. 나머지는 올라올 경우에 만약에 한 23만 7천 원 있죠? 네. 네,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계시되 아래로 좀 네.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 전략이나 다른데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이나 길게 끌고 가서 23만 7천 원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23만 7천 원까지 목표로 잡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요? 예. 네, 이거 한참 좀 위쪽에서 사셨네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내놔야 되나 지금 이게 작년에 산 거라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대책이 안 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갈지 아니면 팔아버릴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HLB 생명과학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손실이 꽤 있으세요. 정말 저는 이런 종목을 절대 안 하거든요. 네,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네. 근데 절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없잖아요. 음. 연구 개발했는데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HLB가 좋아졌다. 말 그대로 회사 망하는 줄 알았는데 급등이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실적이 없어서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어요. 확실하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네네. 네, 오로지 기대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약이 출판되고 난 뒤에 뭐 임상을 통해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약을 팔고 있다. 약을 어디서 주문이 들어왔다. 수요가 생겼다. 팔고 있는데 그때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회사가 좋은 걸 만들어서 좋은 걸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걸 만들고 있는 중에서 야, 이거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측성 매매했을 때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약을 못 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팔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파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 시장이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한 회사인데 처음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죠?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약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고 투자금을 계속 투자를 받은 돈을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계속 계속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않은데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급등주, 어떤 얘기만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면은 저라면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봤었을 때 금액이 크다라면은 25,000원짜리 있죠. 네, 그 자리부터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줄이고, 왜냐하면 높게 사셨어요. 워낙 높은 자리에 샀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놓고 나의 부담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를 3만 원대까지만 딱 볼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라면은 반드시 상한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 상한가 한번 올라가면 25,000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려요. 그런데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시죠? 그죠? 예, 약간 이 주가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흐름을 과거에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급락 나오기 전이에요.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신라젠이라는 회사예요. 보이세요?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아래로 꺾으면서 이 지지대, 이 자리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대 정도가 되는데 HLB가 요즘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이시죠, 그죠? 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흐름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아래로 꺾일 때에는 정말 힘들게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연구개발만 하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똑같아요. 코롱 티슈진 과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여기서 시세가 좀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크게 올라갔으면 기술 수치 뭐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 만들었다가 여기서 쳐지는 거 보이세요? 네,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아래로 천천히 내려갈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바이오 쪽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대응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25,000원가량 비중을 네, 그 부분에 한번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왔을 때 연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25,000원쯤에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3만 원대까지 보셔라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꼭 이번 손실 잘 만회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에도 세미나 일정 있죠? 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 찾아뵐 거고요. 네. 역시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이제 이 시장에 대응을 할 때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해서 내가 뭐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법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법이 좀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면 또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조정을 기다릴 때 어떤 쪽으로 봐야 될지를 좀 얘기를 많이 드릴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담고 기준을 조금 어느 한 부분이라도 좀 챙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세미나 많이 참석하셔서 기초 공사부터 탄탄하게 좀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 선정을 해서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매수가가 8,220원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네, 요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에 팔 필요는 없고 매수가가 조금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절반 정도 좀 챙기고 나머지만 위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9,4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길게 끌지 말고 단기로 보시고 지금 비중 절반 수익 실현 나머지 9,400원 익절가는 아래로 8,200원짜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전에 오는 거니까 익절가를 조금 위쪽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8,45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가온 미디어입니다. 가온 미디어는 8,8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라고 하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시고요.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올 때 본전 매도하시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장비 역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그리고 5G 이런 거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보다는 한 번쯤 우리 시장이 상승 나올 때 올라왔을 때 팔고 재공략 전략으로 아래에 보는 게 맞으니까 위쪽에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인데 울면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찍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힘든데 이거는 네. 일단 현재 상황 자체가 조금 올라오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올라오면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한 7,600원짜리 한번 올라와 줄 때 꼭 매도하시고 지금 가격은 위로 올라가는 거에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를 꼭대기에서 따라 사는 경우가 올라갈 때 사면 그 자리가 꼭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에서 탄탄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구간을 매수 공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히토류 관련주는 순간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응을 빠르게 하실 수 없으실 것 같으면 매매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는 1,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약간 더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이 회사는 뭐 상관없으니까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만 드릴게요. 2,300원짜리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한 2,6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2,300원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3번 나눠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 매수가 3,900원, 비중 10%이신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똑같은 채찍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두 개네요. 어제 사신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신 것 같은데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좋긴 한데 뭐 말 그대로 상한가하고 위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이런 걸 위쪽에 들고 있어서 만약에 뭐 2,900원까지 빠지는데 그 뒤로 안 올라오면은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 단기 고점이 좀 신호가 나왔다라고 판단되니까 위쪽에 대응하고 아래에서 천천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수는 있는데 4,000원 위쪽에서는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동국 SNC까지 오늘의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튜브 상담 받나요? 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방송 시작쯤에 이제 올려주셔야 저희가 선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다음에는 9시 40분쯤에 바로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쪽을 네. 궁금하세요? 아이스크림 에듀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원에 15%요. 네, 1,600원에 15%요? 예. 네, 이거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언제 뭐 손절매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는가 궁금했어요. 네,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갈지 일단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아이스크림 에듀 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요. 손절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요, 손절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네. 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로 가는 것보다는 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네, 그래서 테마로 엮여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약간 테마성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때 대응을 해주는 게 맞고요. 끌고 가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네. 코로나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 등교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몇 군데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예, 예. 아마 화상 쪽이나 그리고 이 교육적인 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역시 어린애들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 화상 쪽으로 했을 때 뭐 고3이나 화상에 했을 때 좀 힘들지만 어린애들은 화상을 통해서 재밌는 교육이 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슈를 한번 타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다만 예. 위쪽에서 좀 최근에 이 가격 위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12,000원 예,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 떨어지니까. 그래서 12,000원에 팔고 아래쪽에 지금 현재 이런 가격 9,000원대에서 8,000원대 사이 이런 데 사면은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한 번쯤 슈팅이 나올 때 팔고 그런 전략이 맞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올라오면은 11,500원 위쪽에서 매도하시면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그 위에 따라 사시면 안 돼요.
참으셔도 예, 안 예. 되고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고 이 종목은 9,300원 아래에서만 나중에 매수 관점으로 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온라인 교육주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1,500원까지 오면 매도하시고 그 이상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해웅이고요. 네, 매수가는 이제 7,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 13%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추매를 좀 한번 해서 물을 타서 이제 나오고 싶은데 네. 이게 계속 떨어져서 이제 어. 5일선을 타고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좀 애매해서 좀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비중은 10% 지금 있습니다. 네, 7,300원에 비중 10%인데 이제 추가 네.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태웅 7,3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요.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죠. 네네. 왜냐하면 같은 풍력이잖아요. 좀 전에 동국 SNC하고 같은 맥락인데 네. 동국 SNC는 상한가하고 위쪽에 있는데 왜 이 산은 못 가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실적적인 부분을 좀 감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수요가 네. 우리나라가 뭐 뉴딜 정책이라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리 조건상 이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하면 우리가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건상, 지리적인 조건상 산간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 사막에서 하는 거랑 산간지방 산에다가 해놓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에너지 공급이 좋을까요? 단순한 거 아닌가요? 사막 쪽에 광활하게 네. 해놓는 거랑 풍력도 역시 바람이 전체적으로 크게 풍력이 강한 바람을 받는 게 아니라 풍력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꾸준한 바람, 광활한 데서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 네. 조건상 그래서 해풍을 해서 우리가 풍력이 다 바닷가 근처에만 있잖아요. 뚫려 있는 거. 네. 근데 산간 쪽에 풍력이 잘 없잖아요. 그죠? 네. 태양광도 똑같아요. 다 그런 쪽에 있을 때 우리나라 지리 조건상 태양광이나 풍력이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역시 국내 업체보다는 중국 쪽 업체들이 많이 가져갔다라는 게 부분이 있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국내 수요보다 외국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동국 SNC가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태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와요.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실적이 좋지 않고 테마성으로만 움직인다. 그 테마 이슈가 네.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나왔었는데 단발성으로 나오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다만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고 실적 좋은 쪽으로 보세요. 동국 SNC가 오히려 실적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더 네. 강한 시세 주니까 그 맥락으로 테마를 살 것 같으면 동국 SNC를 보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럼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7,300원 매수가에서 꼭 정리하세요. 한 번쯤 위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한 네. 번 크게 강한 분위기를 잡으면 한 번쯤은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서 탄력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꺾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근데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보자. 7,30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매수가에서 정리 잘 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 잘 골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MG 제약 네, CMG 제약 매수가랑 비중이요? 6,200원에 30%인데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갖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등락은 너무 많고 지금 공매도도 안 되고 안 하고 그런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갖고 어떻게 이걸 진짜 다른 종목으로 이제는 너무 길게 갖고 있어서 네. 갈아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거의 한 3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한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5,200원인가 왔을 때 네네.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또 놓치니까 그냥 포기가 돼갖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CMC 네. 제약 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답답하죠. 네. 이게 오래 걸리니까 하는데. 근데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이 수급 자체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았고요. 그 말은 뭔가 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회사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뭐 빠져나갔다. 그게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이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회사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큰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위쪽으로 저번에 못 팔았다라고 했던 가격 있죠? 5,200원 얘기하셨잖아요. 예. 5,200원 이쪽에 저는 지금 일단 5,5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전략을 이 회사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고 뭐 순이익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회사가 말 그대로 이 회사에 투자했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그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투자하셨잖아요. 벌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왜 벌지 못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가 높잖아요, 그죠? 투자 시기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버리시는 건 손실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들고 가시고요. 제 생각에 한 5,400원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 왔을 때 비중만 좀 많이 줄이세요. 줄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있어 보시면은 한 6,400원 정도까지 혹여나 그때 좋은 이슈, 이 회사는 반드시 그때 그 가격 오는 게 좋은 이슈로 품고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많이 쓰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6,400원까지 보시되 다만 5,500원대는 꼭 대응을 해주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지금 요 가격대에 추가 매수는 안 돼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5,500원 갔다가 떨어지는 걸 사는 게 낫고요. 그때 비중 줄이고 줄인 금액으로 낮추셔야 돼요. 새로운 돈을 투자하면은 다른 쪽에 기회비용이 없어지고 마음고생만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5,500원 와서 대응하기 힘드시면 전화를 꼭 한 번 더 주시고요. 그래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마음 조금 놓이시죠? 5,500원 정도 오면은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때 또 고민되시면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치엠쇼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세미나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지금 정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으로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자세하게 짚어드린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특히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 주식 투자 시작하신 초보분들이라면은 많이 참여하셔서 시장 보는 눈을 더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